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서종욱의 법대로 6월 22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오늘은 또 검찰 법원 분위기를 좀 살펴볼 텐데 지금 한창 이 법원과 검찰도 좀 이렇게 뿔이 난 것 같아요. 뿔이 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이 판결 같은 것을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분위기인데 그 전에 이제 이재명이 모든 이 방탄수단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폐기가 됐는데 이걸 어젯밤에 다시 또 재발의를 했죠.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꿈이 사령관이었거든요. 네,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별명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 항상 내가 이제 사령관 되겠다고 해서 그 저희가 군에 대한 굉장히 제 이제 부사관 제대를 했지만은 군에 대한 그런 그 존경심 같은 게 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제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어제 법사위 어제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정청래가 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정청래는 그 수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법사위에 군인들, 현역 군인들 별자리들을 쭉 앉혀놓고 거기서 퇴장 10분간 나갔다 오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겁니까? 어제 저도 화가 난 게요. 예. 내용은 이제 맹탕입니다. 내용 완전 맹탕이죠. 뭐 나올 게 없죠. 없어요. 예. 뭐 경로했다, 예. 통화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거 뭐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저는 태도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지적할 게 예. 첫째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 예. 148조에 보면 예. 자기가 이제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정언을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조국 옛날에 써먹었잖아요. 조국. 그러니까 예. 조국이 이제 그걸 이재명도 써먹었나? 300번 써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국이 이제 정경심 재판에 정인 넣어가지고 예. 148조에서 정언을 거부한다. 아, 맞아요. 300질문을 예. 써먹고요. 예. 이재명은 이제 검찰에 수사받을 때 검찰 받을 때 맞아. 진술서로 대체한다 했죠. 진술서로 가름한다. 예. 그리고 이제 짧은 마지막에 진술서 몇 장 내놓고. 서명도 안 하고 놓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예. 근데 어제 이종섭 장관, 예. 그다음에 그 신범철 차관, 예.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별 두 개. 예. 근데 이분들은 지금 공채 수사 중에 있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수사 중일 때는 진술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헌법이 부여한 권리인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고발하겠다더니 예. 그다음에 뭐 그 협박을 하더라고. 간사 있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더라고. 간사가 이제 김성원인데 예. 이사가 이제 그것도 그 판사 출신이죠. 예. GSGG. 지지. 예. 아니 판사 출신이 이걸 가지고 이게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고함치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판사할 때도 그랬으면요. 예.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왜 헌법이 부여한 예.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예. 판사가 재판하면서 이게 침해했잖아요. 예. 이거 탄핵 사유예요. 예. 따라서는 어제 그 태도 그 진술 거부 정언 거부권 예. 여기 문제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자꾸 이게 정인들을 10분간 퇴장을 시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종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 별 3개 출신이에요. 서리스타 출신이에요. 아니 법에요. 참. 법에 뭐 질서 유지권이 있어요. 아 그거는 있죠. 근데 그건 근데 소란이나 그렇죠. 난동 부릴 때 장관 퇴장이잖아.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 예.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예. 10분 나가 있는데 예. 근데 거기 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법사위원. 박지원. 박지원은 뭐냐면 이게 아. 발 하나 들고 예. 두 손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도에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있어야 하하하 하면서 이 무슨 이게 모욕적인 예. 야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아니 직업이잖아. 그럼요. 이런 게 군인한테 완전히 옛날에 무신정변이 왜 났냐고 고려시대에 아 맞아요. 그 수염을 불태워버리잖아. 예. 그보다 이게 더한 군인들한테 예. 모욕을 준 예. 정말 이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게 군인을 집단적으로 예. 모욕 주는 엄청난 이게 어제 행태가 벌어진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 이재명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인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이재명도 사실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군인들을 이렇게 제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특히 이 그 임성근 사단장 별 2개 현역 별 2개입니다. 예. 현역 별 2개한테 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 자기 말에 끼어든다고 정청래 말에 끼어든다고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배려를 배웠느냐. 호통을 치면서 사과하라. 그러니까는
임성근 차단장이 그렇게 늦게 썼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토를 달지 말고 사과해라. 그렇게 늦게 썼다면 이런 거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사과해라. 10분간 퇴장.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이자가 이게 별명이 멍청낸데 멍청내 그 소리 들어도 저는 근데요. 이자가 이제 그 왜 군대 안 갔냐면 예. 미국 대사관 돼 있잖아. 예. 대사관 말고 네. 그 덕수궁의 네, 대사 대사관저. 거기에요. 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신나 있잖아. 신나. 신나를 이렇게 뿌리 나고 불을 질렀다니까. 학원가 출신인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불이 있을 때 끄는 장치가 있었어요. 내화 장치가. 예.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 겨우 예. 대형 사고 안 났지. 예. 어떻게 남이 사는 가정집이잖아 대사집이. 그렇죠. 거기 아, 현주 건정을 방어하다니까. 예. 이건 민주운동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사제폭탄 4개 던졌는데 예. 그건 불발로 났죠. 예. 그래서 진작 2년 묵고 군대에 3년 면제 받은 자입니다. 남는 장사했지. 남는 장사. 그랬네. 근데 이런 자가 야 군대도 안 간데 토를 달았다고 사과까지 한 걸 별 저는 두 개. 사과도 안 해야죠. 별 2개 이게. 예, 이걸 이게 퇴장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불법 월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어야 되느냐 빼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직권남용이 안 된다면서 이게. 아유 군 통수권자고요. 예. 중요한 게 그 박정호가 예.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독립된 수사 권한이 있으면 그냥 지가 알아 보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장관의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기동실에 우리 결제를 받아야 신문사에서 되니까. 받잖아요. 예. 기자가 편기자가 예. 써오면 데스크. 신문에 바로 안 실고 데스크 봐야죠. 고치잖아요. 예, 데스크가 고치죠. 고치가지고 오케이 해놨고도 나중에 보니까 또 바뀌면 다시 가져와. 판가리까지 해요. 예. 판가리. 그러니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 처음에 결제 받으러 올라올 때 야 이거 뭐 모르고 법 잘 모르잖아. 예. 그러면 이게 보냈다가 또 나중에 법률 보니까 이거 좀 심하다. 예. 그러면 이게 다시 가져가 빼. 예. 너 이게 결재권자는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법리적으로 이게 결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 결재권자가 무슨 직권남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문에 데스크 보는 사람도 직권남용입니까? 그렇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이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려서 이 검찰, 법원, 언론은 또 애양견하고 막 악마하다가 지금 역풍을 맞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검찰, 우리 일부에서는 검찰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검사 이제 현재 실제로 4명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이렇게 뭐 이름까지 다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심지어 검찰청 해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검찰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동기들도 있고 뭐 선후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검찰 안에. 지금 이제 제 동기가 예. 수원지검장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광주고검장하고 지금 예. 나왔어요. 예. 그때 수원지검장 홍성욱이라고 있어요. 예. 홍성욱. 예. 28기 제 동기인데요. 예. 이번에 그 글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수원지검장. 예. 이거야말로 그 명백한 동기구나. 사법, 명백하게 사법 방해 행위다. 예. 이렇게 글 올리고 예. 그다음에 그 실제 탄핵 1순위가 박상용이거든요. 예, 박상용. 그 술자리 해유. 예, 대장동 그 수사하고 대북 송금. 이 검사도 이제 그 2019년에 울산에 있을 때 뭐 검사들끼리 난투극 싸우고 뭐 대변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성윤이가 이성윤이 막 이야기했죠. 그때 검찰국장이 이성윤입니다. 예. 진짜 후배들을 이게 강신시기도 이거는 이제 그 박상용 검사가 글 올려서 끝까지 민형사 책임 묻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성윤을 이게 고발했나 봐요 공채에. 이성윤을. 아니 그 자기가 검찰국장인데 없는 사실 허위 사실로 검찰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도 그렇고요. 탄핵. 그다음에 4명 하겠다는데 그 박상용. 그다음에 강백신이가 문제죠. 그렇죠. 정자동 그때 이야기했던 성남지청 차장. 대장동보다 더 저수지가 큰 조용하고 큰 저수지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정자동 관련해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성남지청 차장검사 강백신. 근데 왜 탄핵을 하느냐? 직무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이유가 있되잖아. 이유가 뭐냐면 그 김만배 신앙님 사건을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래.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 구속됐잖아. 원래는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낸 건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한 거 맞잖아요. 근데 수사해 보니까 해보면 이제 그 돈이 왔다 갔다 했잖아 책값으로. 그렇죠. 이게 배임죄거든요. 언론이 돈 받으면 배임 수재잖아요. 책 3권에 1억 6,5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제범죄거든요. 배임하고
원래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를 할 수 있어요. 검찰이 지금 수사권이 있죠.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사권이 있잖아요. 있죠. 이걸 수사권이 없는 걸 왜 너가 했느냐. 이걸로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다른 3명도 그렇던데 이거 뭐 탄핵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갖다 붙인 걸 보니까 이것은 검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도 검찰 안에서 뭐 징계위원회라든지 내부에서 할 일이지 이게 검사 옷 벗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명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엄희준이라고요. 우리 32개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분이 대검에서 양석조 반부패 부장 밑에 반부패 기획관으로 이재명 사건을 전국 총괄 지휘했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천지청장으로 갔거든요. 엄희준 이분이 선두주자인데 근데 이분은 2011년에 한명숙 수사했다고. 13년 전이네요. 13년 2011년에 재수사 불러가 한명숙이한테 했다. 그 탈탈 터는데 놓은 게 없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가 김영철. 지금 서울 북부지법의 차장이죠, 지금에. 그런데 장시호 씨가. 장시호가 거짓말한 거. 그럼요. 거짓말한 김영철 검사가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장시호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4명은 전부 이재명 수사를 하던 이런 이제 칼잡이들을 다 이게 탄핵만 해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정지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의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강백 씨는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박상용은 또 이게 공판을 유지하고 있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직무 정지를 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헌재에서 뭐 기각될 거 자기들도 다 알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박상용 검사가 앞으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민사하면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유심히한테 5억을 청구했잖아. 명예훼손, 명예훼손,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하는 거고요. 형사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죄를 첫째 이것도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잖아. 왜 술자리 회유한 적도 없고 그런데 울산지검도 허위거든요. 허위 사실 유포로해서 명예훼손도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그 수사를 막잖아요. 이런 게 그 우리 민간인 같으면 업무방해죠. 업무방해인데 이건 근데 이거는 뭐 공무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그 신진우 부장 탄핵이라고 법원 앞에 막 떼거리 가 있잖아. 이런 게 다 특수공무방해입니다. 왜 단체나 단체로. 다중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마 고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박찬종 변호사가 특수공무방해 이야기를 했거든요. 봤습니다. 특수공무방해. 야, 그러면 특수공무방해면은 저 형량도 무겁겠네. 특수자가 붙었으니까는. 보통 일반 공방해 7년이 하고 이건 좀 높죠. 10년 뭐 높게 갑니다. 근데 하나 만약에 이제 박상용 검사뿐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검사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탄핵을 하면은 이것은 뭐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막 하는데, 근데 검사 개인이 이 정치인을 그 겨냥을 해서 고발을 하려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런 규정은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요. 규정은 없겠죠. 그런데 조직에 있으면서 뭐 하기는 어렵지고 이제 언젠간 또 변호사로 나가고 하니까 이게 시효가 길잖아요. 뭐 아마 손해배상은 뭐 그때는 몰라도 이제 그 바로 이게 직접 하기에는 조직인으로서 쉽지는 않죠. 그렇겠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지금 검찰이 거의 뭐 해체가 될 그런 수준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직 그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 지금 이제 9월에 임기 끝나는데 혹시 조심스럽지만은 후임에 누가 거론되는지 아세요? 저 아직은 이제 그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원래대로 가면 27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2년 했잖아요. 원래 29기 정도로 이렇게 거론하면. 주로 이제 옛날에는 송경호가 그거 해물라고. 서울중앙. 그래서 비판받는 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다 이게 서울로 가져갔잖아요. 성남 FC하고. 맞아요. 쌍방울 대북 선거. 같이 구속영장 쳤다가 같이 유창훈이 다 기각해버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좀 비판을 받는 게 송경호가 이제 자기 검찰총장을 노리고 좀 공을 세워보려고 가져갔다. 차라리 그때 수원하고 성남에 바로 청광이 나왔다. 그렇죠. 이런 게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번에 그 서울 부산 고검장으로 갔잖아요. 조금 멀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수원 고검장 권순정, 그다음에 그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양석조 이런 분들이 이제 물 흐르듯이 내려가면 차기 총장 후보군인데 문제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랑 민정수석이
기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만 너무 내려가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히려 역류할 수가 있다. 역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역류하면은 뭐 하면 이제 심우정. 심우정은요. 심대평 지사 아들인데 아주 평가가 좋아요. 심대평 지사도 참 점잖은 정치인이었죠. 그럼요. 그거는 기수가 더 높아요. 26기예요. 요직은 다 거치죠. 대검 차장부터 다 법무부. 그래서 이제 그 심우정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 아니 그냥 윤석열 대통령 동기까지 가도 법무부 장관 기수는 비슷해요. 하고 기수가 비슷해지. 법무부 장관 17기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23기예요. 그래도 6년 차이 나요. 그렇네. 따라서 이게 그냥 뭐 강남일이라든지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올라가자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는 총장의 후보군이 넓다.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군이 넓다. 강남일, 양석조 이름 많이 들어본 이건 이름이네요. 과거에 이 추미애가 뭐 인사건을 발동해가지고 막 그 개항 보낼 때 그때 다 나왔던 이름 맞죠? 그렇죠. 양석조, 강남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정말 그 남은 3년 동안, 뭐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 이거 탄핵을 하려고 계속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신속하게 법대로 수사를 해서 정리를 할 그런 건 신적배 청산을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의무를 질 것 같아요. 자기 검찰총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한배하고 신학님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구속이 됐는데 검찰이 이거 구속이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가짜 뉴스 정치 공작이 일어난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후도 밝혀내야 되는데 그럼요. 배후는 이재명이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여러 라인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때 윤석열 최재경 가짜 그렇죠. 최재경도 등장한 거. 김병욱 기원 보좌관이 그렇습니다. 가짜 최재경.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장동의 몸통을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몸통 바꿔치기였죠. 그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조우영이라고 대출 벌어놓고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맞아요. 또는 이제 봐주다. 이것 때문에 비리가 났다. 이 공작이 이번에 잡힌 거는 이제 김만배, 신학님. 요 이제 루트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때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최재경의 아닌데 최재경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뿌리잖아요. 그 리포액트인가 있잖아요. 리포액터 맞아요. 그거 뿌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김병욱 보좌관 이쪽이 했거든요. 그때 단장이 TF 단장이 김병욱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김병욱이가 내가 요거 모든 걸 잘 정리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할게 이랬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몸통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7인의 핵심이 이번 떨어지잖아요. 김병욱 요런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김만배 신학님 요런 라인이 있고 또 중요한 게 그 MBC 있잖아요. 보도할 때 보면 이게 자기들은 녹취록을 확보 못했다 해놓고 보도는 이게 대대적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MBC 그다음에 그 JTBC도요. 그 있잖아 기사들. 따라서 이제 일망타진해야죠. 이게 아마 여러 루트로 조직적으로 윤석열을 몸통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 총괄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같아요. 따로. 그걸 이게 캐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이준동 부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 후배인데 제갈국민 같은 이게 훌륭한 검사입니다. 이준동 검사가 지금 반부패 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저는 발본색을 할 걸로 봐요. 제갈국민 검사가 대선 공작 사건을 파헤치고 있네요. 그런 검사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김병욱 라인에서 이제 그 대선 공작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김병욱은 이재명의 7인의 멤버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나 그림을 딱 만들어서 어쩌고 해서 이제 이재명에게 보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하나 라인 김만배하고 신학님인데 김만배가 이렇게 대선 공작한 거는 김만배 돈이 1억 6,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를 이재명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자기 돈이 생돈이 1억 6,500만 원이 들어가서 이재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이 그게 뉴스타파에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됐을 때 그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SNS에 올리고 그 SNS 올리고 나서 다른 데서 막 언론에서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 문자 메시지를 뭐 600만 통인가 막 그거 보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다.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보도가 나오니까는 막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통은 이재명,
그때예요. 그때 김만배 씨가 이제 그 녹음한 게 아마 2021년 9월 15일. 아, 맞아요. 9월 달이에요. 예. 9월 15일. 예, 그걸 그다음에 묶어놨어요. 5일 뒤에 9월 20일 날 1억 6,500을 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폭로한 게 그 다음 대선 직전 3월 6일. 한 9개월 있다가 폭로했어요. 예. 근데 그때가요. 예. 그때가 이제 6개월 그 있다가 김만배 씨가 예. 정진상이하고 제일 친할 때입니다. 아. 그때가 이제 그 예. 사법 권순일. 예. 권순일하고 사법 거래를 이제 김만배가 정진상하고 아. 계속 접촉을 했거든요. 재판 거래하는 그 시점에. 예. 그때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예. 정진상이하고 이게 아주 긴밀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만배 씨가 당연히 그 정진상 통해서 예. 자기가 이게 어떻게 한다 예. 보고하고요. 예. 자료고 다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죠. 방송 나기 전에 예. 미리. 예. 따라서 이제 그 뭐 저는 몽통은 이재명이 컨트롤 타워는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것도 그 새로 시작되는 이제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그다음에 정자등 수사도 막 강백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강백신을 직무 정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후원금 조객이 후원금도 수사가 막 본격화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 수사검사 4명을 탄핵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 정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4명을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은 그 현직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은 그걸 국회의장 우원식이 이 본회의로 돌려요. 본회의로 보냅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이걸 법사위로 보낼 수가 있다고 해요. 예. 법사위로 보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법사위에서 검사 4명을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법사위 안에 박균택하고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장동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속도 말로 조직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황당한 거죠. 뭐 이번에 그 최상병 청문회 할 때 망신 주듯이 예, 그러니까. 검사들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한다고 예. 망신을 주는데 예. 근데 그 검찰총장도 국회는 안 갑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총장도 맞아요. 예. 국회는 안 가요. 예, 예, 그만큼 이게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총장도 안 가는 걸 예. 검사를 불러서 예. 더군다나 이게 그 피의자의 변호인이 예. 검사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적발하는 게 유분수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이? 뭐, 저 하면 이거는 이원석 총장이 직을 걸고 막아야죠. 내가 총장직을 던지더라도 이거는 못 간다. 가지 마라. 예. 이렇게 그 지시를 해야 되고요. 예. 저는 이제 불응해야 된다 봅니다. 이걸 뭐 고소하려면 하고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불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예. 그 청문회 안 놓으면 이제 고발하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예. 최상병 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원래 이제 총장도 국회 안 나가는데 예. 어떻게 수사검사가 예. 가서 이게 변호인 했잖아요. 예. 거기 조사를 받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국회의 월권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총장이 네. 그걸 막아줘야 되고요. 예. 담당 검사도 이게 당연히 나가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을 뭐 조롱하고 야유하는 게 정말 이거는 그 수법들이 아니 특검한다고 하고 탄핵한다고 하고 탄핵 그 과정에서 이 옛날에 변호사들이 검사를 불러가지고 막 그 속된 말로 조진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검찰에서 뭐 술판 벌어졌다고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원석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원석 도대체 이 본인이 그냥 지금 생각에는 본인이 9월달에 임기 끝나니까 그냥 그때까지 그냥 입 꾹 닫고 있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종합적으로 이 검토해 보면요. 예. 검찰을 공개하는 게 보세요. 자, 4명 탄핵 있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특검 있죠. 탄핵 특검. 그다음에 그 국회 불러 조사하는 게 있죠. 하고. 그다음에 그 입법으로 수사기관 무고죄나 맞아요. 법 왜곡죄. 김용민이 만들고 있는. 예, 법 왜곡죄도 법 왜곡죄. 판검사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입법으로 또 조지죠. 예, 검찰청. 예. 그다음에 그 화룡점정이 검찰청 폐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폐지한 다음에 공소청하고 검사들은 수사관으로 해가지고 수사관으로 강등을 시켜버려요. 집단 강등. 예.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 소속으로 바꿔버리고 예. 공소청만 법무부에 두고 예. 이런 이제 5종 세트로 막 그냥 검찰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5종 세트네, 정말. 예. 야. 이걸 총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총장이. 예. 지금은 이제 그 한 번씩 간간히 뭐 발언을 하는데 예. 이래가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최소한 이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든지 아니면 이제 평검사 회의 또는 중간간부 회의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랬거든요. 다 했죠. 옛날에 검란 일날 때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들어봤어요. 지금 검사들이 조용해. 예.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검사들에게 집단으로 검찰이 독립을 위해서 예. 싸워야 되고 거기에 선봉에 이원총에 서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안 싸우면 예. 국민이 안 지켜줍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조직을 국민이 왜 도와줍니까? 예. 저는 이원석 총장이 앞장서서 예. 검사들이 들고 올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자, 이렇게 안 싸우면 진짜 검찰청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예. 제가 언제 없어지느냐. 예.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당분간은 힘들 거예요. 거부권 때문에. 법률을 해야 되잖아. 예. 당분간은 이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하고 그다음에 그 재의결을 막을 수 있잖아. 108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백이 1년 있어요. 아. 야, 저는 이게 정권 재창을 못하면 예, 예. 끔찍한 게 윤 대통령이 3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권이 넘어간다. 예. 근데 국회의원 임기 4년이죠. 예. 그러면 이게 1년간 이재명이나 누가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게 국회 190석하고 아무런 완벽하게 일차잖아. 통제 자체가 아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재명 공소치하법, 이재명 사면법, 뭐 검찰청 폐지법, 예. 뭐 방송 3법 다. 예. 와, 저는 이게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저기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을 막 그 통과시켜. 1년은 누가 막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없잖아요. 예.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니까 예. 당장은 안 돼도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초기에 들고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검찰이 좀 이제 수사를 아마 이제 뿔 났겠죠. 일선 검사들은. 그래서 수사를 이제 좀 본격화를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또 법원도 저 재판을 신속히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2부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